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상승률 우려로 아직까지는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현재 증시가 바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개선이 높은 운송, 의료, 식품, 유통, 미디어 관련해 리오프닝 관련 섹터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가 2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느 날 30만 명에서 갑자기 8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 안에 8만 명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거 있죠?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렌TV의 김영웅 대표입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주식투자 김영웅 대표 TV를 앞으로 워렌TV로 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야간 선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는 소식에 미국 시간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대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력한 2월 일자리가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원유 유가 급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하락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는 상당 부분 회복해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지난주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원전 우려로 하락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6%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에 금융시장이 삐걱거리면서 증시가 주춤하고 유가는 급등 중에 있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3, 4%로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크라이나 원전이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껴서 유럽 증시가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유가는 WTI 원유 선물은 7.43%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7.85%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인 금과 미 국채는 상승을 했었고요. 러시아군이 4일 새벽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을 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루블라가 폭락하면서 은행이 문 닫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암호화폐들이 급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매수세가 끊기니까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 중에 유일하게 러시아 관련된 ETF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MSCI 지수 정책이 10일부터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탈퇴시키면서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러시아 ETF는 잘못하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죠.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LG화학에 그걸 또 반등한다고 추가 매수하면서 물타기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추가로 직전 저점을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 밀렸습니다. 이러면서 추가로 물탄 개미들이 더 울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서 더 추가로 더 버티지도 못하고 철수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야 될까요? 더 추가 하락이 염려돼서 말아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의 제프 모니터 디렉터는 내 생각에 시장이 바닥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유형의 지정학적 이슈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사는 갈등의 시기에 주식을 사라고 가르치지만 모든 전제가 상황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바닥인지 추가 하락할 것인지. 또 다른 삭소은행 전략팀은 고객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전쟁의 현실과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든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금요일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건데
사들이 이 편지의 예상보다는 더 많이 반등해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관리를 잘하는 법을 배웠다며 우리는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력에 대해서 계속 놀라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미국의 그 실업률이 3.8%로 완전 고용 상태예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염려할 게 없어요. 어려운 거는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염려하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경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과 주변 인물에 대해서 혹독한 경제 제재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신흥 재벌들이 있어요. 그거를 올리가르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원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S&P에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6단계에서 최대 8단계까지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러시아가 부도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 불리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아예 빼버리겠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큰 자금들인 패시브 펀드들은 MSCI 지수의 국가별 비중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MSCI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가 빠진다면 그런 세계 큰 패시브 자금들이 러시아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러시아 증시는 사실상 폭락하게 될 거고요. 그 빠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시가 잠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각각 6단계 낮췄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이 한 번에 6단계 낮아진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을 했다. 앞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지난주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로 낮추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러시아 등급을 Baa3에서 B3로 하향했습니다. JP모건은 경제 제재로 국제 채권 시장에서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이달 7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만기를 맞게 되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로 부채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언론들은 키예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음흉한 푸틴은 목표가 수도가 아니고 이런 흑해 안에 해안지대인 것으로 뭔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헤르손과 베르단스크는 점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데사도 점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발티키하고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겨울철이면 얼거든요. 근데 흑해 지역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항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이 해안선을 다 점령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함대가 굉장히 막강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3월 기준금 인상을 0.5%보다는 0.25%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면서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파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 상승률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대규모 인플레이션의 책임 전가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을 요약해서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날 수요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미국, 중국의 경기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 등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상승률 우려로 아직까지는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현재 증시가 바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개선이 높은 운송, 의료, 식품, 유통
미디어 관련해 리오프닝 관련 섹터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가 2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느 날 30만 명에서 갑자기 8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 안에 8만 명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거 있죠?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시황 요약과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김영훈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